안녕하십니까? 세계 경제 동향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금리, 환율, 원자재 시장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38.29포인트 상승하며 3748.8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0.05포인트 상승하며 859.5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주 대비 8.39원 하락한 1421.16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주 대비 0.03%포인트 하락하며 2.556%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6,190.61포인트로 마감되어 전주 대비 1.56%, 711.0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6,662.11포인트로 마감되어 전주 대비 1.67%, 109.6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2,679.98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2.14%, 475.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금융시장의 금리 기준점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006%로 마감하여 전주 대비 0.04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단기 금리를 반영하며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미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457%로 마감되어 전주 대비 1.85%, 0.06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은 150.53엔으로 거래되며 전주 대비 0.6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98.41에서 거래되며 전주 대비 0.57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57.29달러로 거래되며 전주 대비 1.19% 하락하였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전주 대비 온스당 213.71달러 상승하며 4,232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구리 선물은 파운드당 4.9948달러로 거래되며 전주 대비 2.06% 상승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106,660달러로 거래되며 전주 대비 5.75% 하락하였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에는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7월에 정책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한 후 현재 대출 우대금리인 LPR을 1년물 3.00%, 5년물 3.50%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완화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선에서 추가 부양에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예상과 다른 결정이나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올 경우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국가통계국이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과 9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등 주요 지표를 발표합니다. 2분기 GDP가 전년 대비 5.2%를 기록하며 연간 5% 성장 목표치 수준을 보인 가운데 3분기에도 4% 후반에서 5% 안팎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부양책 기대가 커지는 등 중국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지표 발표는 원자재 시장과 글로벌 증시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하는 9월 PPI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독일 생산자 물가는 에너지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8월에도 PPI가 마이너스 2.2%를 기록해 전월 마이너스 1.5%보다 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9월에도 마이너스 2% 내외의 마이너스 상승률로 제조업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자 물가의 지속적 하락은 유로존 전체의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시사하여 유럽 중앙은행이 12의 추가 긴축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 대비 높은 물가가 확인될 경우 독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유로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에는 캐나다 통계청이 9월 CPI를 발표합니다. 캐나다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로 안정되며 중앙은행 BOC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8월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1.9%로 시장 예상치 2.0%를 하회하면서 BOC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2.50%로 인하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9월에도 휘발유 가격 상승세 둔화와 경기 냉각 영향으로 1%대 후반의 낮은 물가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안정이 재확인되면 BOC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져 캐나다 달러 약세 압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 밖 물가 상승은 BOC 정책 경로에 변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미국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가 현지 시간 21일 장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주당 순이익 EPS 컨센서스는 약 6.9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15억 달러 수준이 예상됩니다. 비밀번호 공유 계정 단속과 광고 기반 요금제 도입 등의 전략이 가입자 증가와 수익 확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신규 가입자 수와 평균 구독단가 ARPU 지표에 주목하고 있으며 실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경우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최근 크게 오른 주가에 부담을 주어 나스닥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인도 금융시장은 21일 화요일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휴장합니다. 이어 22일 수요일에도 발리 프라티파다 공휴일로 이틀 연속 휴장하게 됩니다. 인도는 세계 5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신흥국 증시 비중이 큰 시장인 만큼 현지 투자자들은 연휴로 인한 유동성 감소와 해외 투자금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휴장 기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 관련 주식 및 통화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어 일부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월 22일 수요일에는 영국 통계청이 9월 인플레이션 지표를 발표합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기준 효과로 완만한 둔화 추세를 보여왔으며 8월 CPIH가 연 4.1%로 전달 4.2%에서 소폭 낮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CPI도 4% 안팎으로 다소 내려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 영란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압력 완화로 이어져 파운드화 약세 및 영국 길트 채권 금리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높은 물가가 이어진다면 BOE의 긴축 기조 유지 전망이 강화되어 영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파운드화 강세를 부를 수 있으며 이는 FTSE 지수를 비롯한 영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2일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합니다. 앞서 테슬라는 3분기에 신기록적인 49만 7,099대의 차량 인도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판매량 호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실시한 공격적인 차량 가격 인하로 인해 영업이익률 압박이 이어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3분기 매출 약 262억 달러, EPS 0.5달러 내외로 작년 대비 이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동차 마진율과 연말 신차 사이버트럭 생산 계획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경우 기술주 및 전기차 섹터에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최근 급등한 주가에 부담을 주어 뉴욕 증시 변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사상 첫 이후 이집트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EU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안보, 난민,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정세와 관련한 협력이 주요 이제로 거론되며 불법 이주 문제와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공동 대응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유럽의 대중동 외교 정책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협력 합의 등이 도출될 경우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시장에도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행사로 뉴욕 금융시장의 직접적인 파급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3일 목요일에는 EU 회원국 정상들은 23일 브뤼셀에서 유럽 이사회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유럽 경제 등을 폭넓게 논의합니다. 의제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금융 지원 약속 재확인과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방안 등 대러 제재 강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에너지 안보 및 유럽 방위력 증진에 대한 공동 방안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대두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대응 노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상회의에서 추가 제재나 재정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면 유로화 및 유럽 증시에 변동성을 줄 수 있고 회원국 간 견해차로 이견이 표출될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어 투자 심리 위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합의 도출 시에는 유럽 역내 리스크 완화로 이어져 유럽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9월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7%를 웃도는 모기지 금리로 수요가 위축되며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기존 주택 판매 연율은 400만 채로 약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9월에도 이와 비슷한 낮은 거래량이 이어졌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래 감소 추세가 확인되면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택건설업종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주택 가격 조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 증가가 나타날 경우에는 주택 경기 연착륙 기대를 높여 관련주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가 10월 유로존 소비자 신뢰 지수의 CSI 예비치를 발표합니다. 지난 9월 지수가 마이너스 14.9로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폭이 큰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10월에도 높은 물가와 경기 둔화 우려로 비관적인 소비 심리가 이어져 지수가 마이너스 15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악화되면 유로존 내 소비 둔화 우려가 부각되어 유로화 약세와 유럽 증시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표 개선 시에는 유로존 경기의 바닥통과 기대를 높여 투자 심리에 다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에는 영국 ONS가 9월 소매 판매량을 발표합니다. 영국 소비 경기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압박을 받는 가운데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5% 증가하여 예상 0.3%를 상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0.7% 증가에 그치는 등 전체적으로는 정체된 모습이었습니다. 9월에는 생활물가 부담과 소비 심리의 악화로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면 영국 경제의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되어 파운드화 약세와 영국 증시 소비 관련주의 약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따뜻한 날씨 등의 요인으로 예상 박선전을 보일 경우 영국 경제의 회복 탄력에 대한 기대를 높여 BOE의 긴축 종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독일, 유로존, 영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밤에는 미국의 PMI 예비치가 차례로 공개됩니다. 이번 S&P 글로벌 PMI들은 각 지역 경기의 선행 신호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유로존의 경우 제조업 PMI가 최근 몇 달간 50 이하로 경기 위축 국면을 보였고 서비스업 PMI도 둔화되어 왔습니다. 미국 PMI는 제조업이 소폭 수축을 이어가는 반면 서비스 PMI가 50 안팎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지역별 업종별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 PM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 경기 낙관론이 형성되어 글로벌 증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으나 부진할 경우 경기 둔화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 PMI가 추가 악화되면 ECB 정책 경로에 영향을 주어 유로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고 미국 PMI가 호조를 보이면 연준의 긴축 부담 속에 달러 강세를 지원할 수 있어 각각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미 노동부 산하 BLS가 9월 CPI를 발표합니다. 당초 10월 13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24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헤드라인 CPI 상승률이 연 3.0% 내외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뚜렷한 둔화세를 보일 경우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압력 완화로 해석되어 미 국채금리 하락 및 달러 약세, 나아가 뉴욕 증시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 경우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재부각되며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주식시장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방향성을 찾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도 주요 경제 이벤트와 시장 흐름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